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맹사업법에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로 거래 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 법령에 의하면 거래 거절이란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 대한 영업 지원 등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점 계약자와의 계약 갱신을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 기간 중에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규칙 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의 거래 거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관련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갑은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2000년 초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온라인 게임 인구를 기반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가맹점을 확보한 갑은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접어들자 기존의 본부 기술 인력을 PC방 사업 외로 투입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을은 가맹본부 갑의 가맹점주로서 2003년경 PC방이 뜬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을 합하여 PC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을은 잦은 PC 업그레이드와 유지 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고 이때마다 본부의 PC AS 및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맹본부 갑은 이미 인력을 다른 사업 분야로 투입하여 을을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업그레이드 요청에 대해서 수개월째 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가맹점주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가맹본부 갑은 마지못해 이미 PC AS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을 지급한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었으나 당시 을은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할 PC 업그레이드 대금 500만원 중 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PC AS 및 시설 보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사례는 잘 보셨습니까? 본부에서 가맹점에서 필요한 영업 지원을 해주지 않은 사례였는데요. 앞의 사례에서 가맹점은 PC AS와 시설 하자 보수 등의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가맹본부는 이를 이유로 필요한 영업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이 사례를 염두에 두면서 거래 거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거절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먼저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인데요. 이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 지원, 정보 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경영 노하우를 가진 본부가 경영 지원, 교육, 훈련 등의 지원을 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한편 본부는 가맹점들에 대해 일정한 통제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각 가맹본부의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이 어느 일방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본부의 영업 방침에 따르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하는 것이 불만일 것이고 가맹점에서는 본부의 지원과 교육, 훈련, 판촉 내용이 영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못마땅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게 해야 할 영업 지원을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판단 기준으로 흔히 거래 거절의 대상인 물품이나 용역이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지 가맹점 사업자가 별도의 거래 비용 없이 대체 거래선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지 거래 거절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제한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는지
거래 거절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곤란해졌는지 등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구체적인 실제 사안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업계의 경험 등으로 사전에 예상 가능한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식, 소매업, 서비스업 등 200개의 가맹본부와 그 소속 가맹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지원 물량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가맹점포 중 약 9.6%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거래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포가 17개로 전체적인 비율로는 65.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사 결과는 참고할 사항일 뿐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이 가맹점주들이 판단하기에 본부가 보복 조치로서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맹점주는 그 가맹본부와 재계약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커질 텐데요. 계약 기간 중에 영업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위 조사에서도 실제 영업 지원 등을 제한받은 사실이 있다는 비율이 적게 나온 이유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어떤 점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자료는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불만을 갖게 하는 요인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불만이 쌓이면 가맹점은 본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게 되고 본부와 갈등이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거래 거절의 유형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인데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킬 것인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정 전의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계약 만료일 이전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는 것이었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과 기타 적지 않은 자금을 투여한 반면 이를 충분히 회수하기 전에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최초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시 평균 계약 기간은 약 2.23년으로 나타나 2005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업종별로는 외식업의 평균 계약 기간이 2.3년, 소매업은 평균 2.2년, 개인 서비스업은 평균 1.9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한 2008년 자료를 보시면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점 초기 투자 비용은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하고도 평균 1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2005년에 8천만 원에 비해서 약 6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통상 가맹점 사업자들이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2년 내외의 기간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의 중요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본래 계약법상의 원칙으로는 계약 기간은 당사자의 의사로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계약의 갱신을 의무화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돕기 위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커다란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 입장에서도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법과 시행령에 정해놓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 응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전개될 양상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이라고 통칭되는 갱신 거절 사유의 해석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결국 갱신 거절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될 텐데요. 보다 많은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래 거절 불공정 행위 유형 중 마지막으로 부당한 계약 해지를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가맹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도 계약 일반 법리에 따라 가맹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계약 기간 도중에도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약정 해지 사유를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으며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래적 거래 관계가 장래에 있어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없게 될 개연성이 발생하고 프랜차이즈 관계가 파탄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프랜차이즈 계약은 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지 방법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2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문서로서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약 해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게 한 것은 동일하되 종전에 3회 이상의 통지를 2회로 줄였습니다. 이것을 흔히 다음에서 알아볼 즉시 해지 사유와 더불어 해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편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초적인 신뢰관계를 깨는 경우 등에는 이와 같은 유예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즉시 해지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하여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터넷 지역방송 가맹본부 사례로 가맹계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 즉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최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라는 자동 해지 조항을 근거로 하는 해지도 부당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게 해야 할 영업 지원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어떤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래 거절이라고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판단 기준으로 논의되는 것을 토대로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제시했던 사례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사한 실제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해버려서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먼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 가맹본부 갑이 영위하는 PC방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의 PCAS 지원 행위와 시설 보수 행위 등이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사업 행위에 필수 불가결한 용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컴퓨터는 모든 사람이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이를 사업으로 하는 PC방 영업은 게임과 웹 검색의 속도와 그래픽 등의 문제로 인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업그레이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갑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맹점으로부터 AS와 시설 보수 비용을 받고도 필요한 행위를 해주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례에서는 가맹본부 갑은 가맹점들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일부 가맹점에 대해 AS 및 시설 보수 행위를 했지만 가맹점 사업자 을에게는 대금 500만원 중 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AS 및 시설 보수 행위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성, 업종과 대금의 성격, 당시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상황 등 배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PC방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PCAS 지원 행위 등이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 불가결한 용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PC 업그레이드 대금 400만원 미지급이란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의 PCAS 및 시설 하자 보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것은 참고할 만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중 거래 거절 행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 영업 지원 등 거절, 갱신 거절, 부당 해지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각 행위가 중첩하여 일어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맹본부보다는 가맹점 사업자가 약자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부와 마찰이 생겨 갈등 상황으로 가면 정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에 의한 영업 중단 시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법리로도 본부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증 책임 문제와 소송 시 필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로 인해서 가맹점 사업자들은 부득이하게 참는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아서 보다 실질적인 제도와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어 가다 보면 본부와 가맹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계 전체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